회사에 일 지장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완전 가능해요. 쿨 다신 분들 된대요. 나이스. 곧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이 모자라 이지호입니다.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지금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업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회사에 일 지장 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사장님한테 허락은 받았냐,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 등을 모아서 바로 변호사님께 당당하게 해도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단경 변호사입니다. 월급이 모자라 많이 보셨나요? 네, 저 완전 애청자. 공병 파시는 것도 봤고 이모티콘 만드시는 거. 어쨌든 저희 월급이 모자라 콘텐츠가 부업을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직장인들이 해도 되는 게 맞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완전 가능해요.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임원분들은 대부분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세요. 겸직금지는 아예 원칙적으로 이제 투잡이 안 되시겠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겸직금지 의무가 아니고 이제 근로계약서 다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의뢰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직장인도 저는 잘 안 보고 그냥 사인만 그냥 막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야겠네요. 거기에 이제 네. 또 이제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근로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의무가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겸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 있거나 아니면 사규에 써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계약에 있는 거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직 허가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뭐 유튜브 무슨 규정 이런 것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뭐 겸업 금지 의무도 있어도 내가 만약에 겸업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겸직 금지가 있으면 일단 하면 안 된다 그건데 기관장이나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근데 경업 금지 의무를 보통 9 to 6에 너가 우리 회사 돈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 일 말고 딴짓 하면은 우리 회사 일에 방해가 되니 그거를 잘 지켜라 하는 이야기인 거고 퇴근하고 나서 투잡을 하고 그 근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퇴근 후에 일을 하는 것 정도는 그거는 가능한 수준이죠. 그럼 댓글 악플 다신 분들 된대요. 저희 그 배달 알바 했을 때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보통 휴식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근무 시간에 막 갑자기 밥을 먹는다든지 근무 시간에 엎드려서 잔다든지 피곤해가지고 일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사장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부업을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가 회사에 알려지거나 또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일단 딴 주머니 찬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뭐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회사에 너네 직원이 다른 소득이 생겼어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세금 관련된 자료도 뭐 개인정보다 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알리진 않는데 근데 회사에서 약간 눈치채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소득 관련된 그런 자료를 뭐 복지나 이런 기준 때문에 제출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게 되면 소득이 다른 소득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만약에 임의로 제출을 해가지고 보게 된다면 눈치를 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소득 금액이 넘어가면은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것도 회사에서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근로소득이 되게 많아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막 걱정해가지고 내가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게 돼가지고 회사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미리부터 걱정일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벌어야지? 꽤 많이 벌어야 돼요. 벌어야 소득이 4,300만 원인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쯤에 퇴사를 고민하시죠. 본캐와 부캐가 이제 바뀌는 회사가 알게 되는 가장 큰 루트는 대부분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부업해. 나 부업이 쏠쏠하다. 쏠쏠해. 너도 한번 해봐. 이러다가 소문 나가지고 이제 그쵸. 회사에 알게 네. 되는. 그럼 세금도 내나요? 부업을 했을 때? 직장 다녀서 나오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연말정산 하시죠. 네. 근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랑 별개로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종소세라고 하죠. 그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직접 종소세를 셀프로 신청하려고 이제 홈택스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부가하는 거다 보니까 겁나 친절하게 되어 있다. 거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저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현금을 받으면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사장님들께서도 이거를 줬다는 거를 나라에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금은 꼬박꼬박 미리 이제 신고를 하셔서 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때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회사에서 알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슈카 아시죠? 유튜버. 네네네. 네. 그분이 이제 유튜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원고사직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항의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부업 카테고리보다 이제 부당해고 관련 쟁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고 요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갖추었는지 만약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유튜브를 하다가 욕설을 막 하고 그러면은 품위를 사실 조금 위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가 이제 다 별개의 징계 사유가 돼가지고 이제 뭐 해고 사유가 된다든지 그런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부업 하는 것 자체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항의를 해. 네, 개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개인 채널을 하나 팠거든요. 브이로그로 올렸는데 사실 저는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동업 금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보통은 회사에서 신경 별로 안 쓰실 거예요. 막 엄청 유명해지거나 네. 이제 회사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은 짬을 내가지고 뭐 퇴근 후에 일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밥 먹은 거 좀 올리고 이 정도 하는 게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회사 브이로그 막 해가지고 나 일하는데 막 브이로그 찍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업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 찍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켜놓기만 하시고 근데 그 정도는 회사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만약에 카페에 어떤 고유한 레시피 이런 것들 유출했을 때 제 생각엔 그러면은 그건 배임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투잡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 어머 영업 비밀을 누설한 거일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보니까 책 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회사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죠. 근데 네. 저작권법상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 창작물을 다루는 직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그런 걸로 따로 계약을 했어. 내가 만드는 창작물은 뭐 회사 거다. 이런 식으로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9 to 6 끝난 다음에 가사를 쓴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집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기의 창작물은 저작권은 본인 창작자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월급을 받는 9 to 6 이외에 월급을 받는 또 다른 직장을 갖고 싶을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건데 고용보험은 근데 하나밖에 못 들어요. 제가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데다 추가로 월급을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제 직장에 저 고용보험이 사실 다른 데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 고용보험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취업을 했다가 두 회사가 고용보험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부업을 하기만 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변호사면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부업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부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 말고도 하고 있는 부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학교 때 이제 리포트 쓰잖아요. 네. 리포트 썼던 거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해피캠퍼스에다가 요새도 가끔 판매됐다고 메일이 와요. 그래서 되게 소소하네요. 되게 소소하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변호사님도 아주 조그만 수입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 자꾸 댓글이 달려요. 그 돈 벌려고 이 고생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업하시는 월급이 모자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포함한 많은 부업러, 투잡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네. 본업에도 시간을 써야 되고 네. 많이 되게 지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공병을 줍는 부업을 하더라도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만의 가치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 그런 걸 하시더라도 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있는 그러네요. 활동을 하고, 대리운전. 배달 같은 거 하실 때도 코로나 때. 예방에 내가 앞장서고 있는 그쵸. 거다. 그렇게 가치를 좀 생각을 하면서 부업을 하시면은 조금 덜 지칠 것 같고 덜 소진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업하면서 또 겸업하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좀 풀리셨나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부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